따뜻한 봄날이지만 한반도는 경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소개합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혜 변호사, 이경환 자유한국당 고양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인데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깜짝 케이크 선물도 하고요. 이 남북 정상회담 여파가 크긴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요? 아베 총리 입장에선 말이죠. 아베 총리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좀 불편한 상황이죠. 사업재단 비리 문제도 얽혀 있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가장 남북 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일본 납치자 문제입니다.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에다가 의향을 전달해 주기를 이미 벌써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 부탁을 미리 했었죠. 미북 정상회담 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만나셨는데 나만 못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6년여 만에 일본을 방문을 한 건데요. 오늘 한중일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또 평양에서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가 있는데요. 지금 거듭 빅 이벤트가 있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요. 마치 리얼리티 TV 중계하는 것처럼 카운트다운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뭘까요? 갈 때는 혼자인데 나올 때는 4명이 함께 나올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Secretary Pompeo is right now going to North Korea. He will be there very shortly in a matter of virtual, probably an hour. The location is picked, the time and date, everything is picked, and we look forward to have a very great success. We think. 계속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을 만나서 수십 년간 적이었지만 이제는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김정일 위원장을 조금 뒤에 만나게 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가는 걸까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말이죠. 일단은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실무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특사적 성격을 띠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많이 논쟁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3명이 과연 폼페이오와 같이 올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를 잘 못 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3명이 풀어지는 모습을 증명하면 실제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이 말이죠. 지난번에 회담 모습을 바로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과연 3명을 다시 데리고 나오고 있을지요. 북한으로 떠나기 직전에요. 미국 입장을 강조하더라고요. 이젠 잘게 쪼개지 않겠다. 단계별 비핵화 그거 소용없고 한 방에 해결하자. 그거인 것 같던데 말이죠. 기자까지 데려갔어요, 이번에요.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류 미국인 석방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거의 리얼리티 쇼 지금 진행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채널 고정해라. Stay tuned.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지금 계속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국민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저를 알아봐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북한을 간 것에도 뭔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억류 미국인 3사람을 석방을 해서 함께 이제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제 임무도 좀 부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나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서 단계적으로 이제 비핵화를 이행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일괄 타결을 어찌됐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하고 북한 간의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율도 함께 하러 지금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인배 위원께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갈 때 시점을 보니까요. 김정은이 중국만 갔다 하면 바로 또 북한을 가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되치기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해두겠다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공교롭게도 40일 만에 폼페이오가 2번 방문하고 또 그 과정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철저하게 후견인으로서 두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폼페이오 국무위원장은 이제 두 가지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협상 의제를 조율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의제 문제가 사실은 꽤 처음에 우리가 그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3월 초에 있었던 특사 방북 했을 때만 해도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네.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받고 나서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굉장히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고 실용주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대단히 그래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실용주의라는 것은 문제 해결 쪽으로 가깝게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되게 격해 보이지만 판은 깨지 않겠다라는 게 두 나라가 다 있단 말씀이시군요. 예, 판은 깨지 않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카드로서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풀려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계속 신경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와 시간이 장소까지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간 40여일 동안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2번 갔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2번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요. 어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난 셈이었고 오늘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게 될지요. 우리는 하나다. 이와 잇몸의 관계. 너무나 확실한 관계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중국과 손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리춘희 씨가 안경까지 쓰고 나왔네요. 함께 보시죠. 아름다운 해안 도시 대련에서의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의 상봉은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역사의 아로새긴 뜻깊은 상봉으로 됩니다. 두 나라 최고領導자 동지들께서는 대련시 해변가를 거니시며 따뜻한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습근평 동지는 조중친선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수호하고 보다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하여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었습니다. 습근평 동지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면서 친서까지 보냈다고 하네요.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노동신문도 대대적으로 이 사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을 10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내 팔을 잡아 끄니까 이 행복감 어쩜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이 종전회담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3자 또는 4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이제 북한으로서는 사실 북한의 의지가 담겨있는 문구였는데요. 이거 이제 3자 또는 4자라고 해서 중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중국에서 계속 잘못하면 미국하고 밀착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여서 중국을 철저하게 끌어다니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중국하고 북한 관계는 그렇게 속까지 깊고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은 북한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생존하기를 바라지만 딱 살아있을 만큼 정도만 지원을 해줍니다. 넉넉하게 부응되도록 해주는 않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전히 늘 고마워서 받긴 하지만 늘 속내로는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여차하면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 차제에 더 밀착시키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중간에서 어쨌든 균형 외교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큰 장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 그런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서 유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중국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게 정신으로 돼 있을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속 깊게 우리처럼 한미 관계처럼 속 깊게 서로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한 걸음에 중국으로 달려간 이유는 뭡니까? 혹시 저 미국 엄청나게 큰 거인 우리 쥐업해거나 협상 잘 안 되면 저희 지켜주셔야 돼요. 뭐 그런 말 하러 간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국을 간 것이 전반적으로 한반도, 한국, 북한의 비핵화 이 일정에 있어서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에서 자칫 어그러지거나 불편하거나 표면적으로만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이뤘을 경우에 미국의 태도가 대단히 냉담해질 수 있고 이럴 경우를 대비한 철저하게 시진핑을 끌어들이는 보험 들기라는 차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저로서는 그렇게 흔쾌하게 이 북한 비핵화의 전망에서는 밝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뒷산 보험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까요? 예, 비행기도 또 타고 가던데 말이죠. 본인의 에마라고 하는 벤츠까지 수송기에 태워서 말이죠. 예,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부터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관계가 나빠지면 다른 나라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중국, 소련도 관계도 이용해 왔고 미국 관계도 이용해왔고 심지어 남한과의 관계도 이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벼랑 끝 전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현재의 어떤 비핵화 국면에 대해서 봐야 될 쟁점은 뭐냐면 원래 이거 촉발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촉발된 이유 자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르는 김정은의 변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회담들은 본선을 준비하기 위한 예선에 불과하고요. 그 예선의 과정에서 그 본선을 성공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는 트럼프가 자기 뭐 개인적인 정치든 혹시 국제관계에서든 성공하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어디까지냐 그 원하는 조건을 과연 김정은이 받아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발생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행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왜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을까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잘 안 탄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주로 열차편을 저로 이용했었죠. 지난번에도 이제 열차를 가지고 갔었고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비행기라는 게 그만큼 시기적으로 촉박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40일 만에 다시금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 그 때문에 저렇게 급작스럽게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도 사실은 전화 통화로서 마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급작스럽게 다시금 잡히는 것 등등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미국 간의 물밑의 접촉들이 아주 순조롭게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도 중국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참메이로 이거 얼마나 날아가는지 한번 보자. 미국 정상회담 예행 연습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말이죠. 저 비행기 저희가 좀 자세히 보니까요. 영상 속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용기에 마크까지 붙어 있던데 어떤 거였나요, 변호사님? 이제 마크가 예전에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요, 2015년도 사진일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일단 그 북한 국기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번에 갔을 때는 붙어 있는 이제 마크를 좀 변경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었는데요. 나는 사실 누구보다도 튀는 사람 국무위원장이다라고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좀 강조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저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에 만든 굉장히 좀 낡은 비행기입니다. 2014년 5월 정도부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화제를 많이 끌었었는데 보면은 이번에 갔을 때는 이 전용기와 더불어서 고려항공기도 한 대 뒤따라갔어요. 근데 이 고려항공기 역시도 약간 수송기였죠? 수송기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는 인사들에게 나눠줄 이제 선물을 갖고 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 전용기는 심심치 않게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찰을 할 때는 종종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리 비행기에 대한 뭐 공포심도 없고 비행기를 특별히 좀 애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전투기 조종사도 격려를 많이 했고요. 본인이 좀 애호가인 셈이죠.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보셨습니다만 강변 따라서요. 산들바람이 일면서 천천히 산책을 하듯 걸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요. 다들 한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일까요? 잠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판박이로 그대로 빼다 쓰셨을까요?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회담을 했었던 모습이 네. 그대로 이제 그려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 부분이 일정 정도는 아니 좀 어떻게 차용된 것 손을 같습니다.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향하시는 것까지 가리키는 것까지 똑같습니까? 근데 참 이례적인 것이 그동안은 특히나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단히 네. 의례적이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갖추고 그 격식을 갖추는 예식을 많이 갖췄었는데 대회장에서 만나고 예,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까운 모습들, 친근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의정과 관련한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네. 그냥 밀실에서 회담을 나누고 있었던 것보다 저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실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더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보자마자 우리 당장 만나 판문점에서 만나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중국도 이렇게 바로 비슷하게 한 걸 보면 우리가 좀 포맷 수출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상회담 있죠. 네. 특히 저 도보다리 회담에서의 그 압권은 새소리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저 북중 정상회담 저 장면에서도 이 파도 소리가 싹 효과음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앞으로 네. 좀 수출을 좀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게다가 또 우리 방송사들이 또 이 신기술까지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입술 모양을 읽어서 대화 내용을 추정하는. 네. 뭐 이것도 아마 다른 나라 그 방송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네. 어찌됐건 북한이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로 지금 이렇게 외교 무대에 좀 데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시대가 시대다 보니 이 동영상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까지도 네. 장면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또 특이한 점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아니 대륙의 풍모를 갖고 있다는 중국이 어쩜 이렇게 저렇게 똑같이 가져갔었을까요? 의전상에 이번에 이제 시진핑 이제 다련에서 만나다 보니까 일단 네. 김정은 사실 역대 관계로 보면 저렇게 만난 적은 없었죠. 아, 이렇게 그래요? 큰 전에 연회장에서 형식을 갖춰서 만들어줘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난번에도 네. 최소한 했었는데 이번엔 장소상 그렇게 못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런 아주 자연스러운 오히려 안 되면 화해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쪽으로 포맷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했는 모습하고 공교롭게 더 잘 나왔는데 다른 점은 뒤에 통역이 2명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일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러네요. 이 장소가요, 사실은 이제 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를 했는데, 네. 북중 간에 이게 워낙 김일성 전 주석 시절부터 이 북중 간에 회동이 있을 때 여기서 할 때 주로 많이 만나는 만났죠. 또 정상 간의 호흡이 그런데 포함되죠. 그동안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비공개하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네. 공개를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이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화진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진포가 워낙 풍광이 좋으니까 김일성 별장도 있고 이승만 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택동, 그러니까 마오쩌둥 그 전 주석이 사실은 이제 그 중국 혁명 이후에 제일 먼저 별장을 지은 장소가 저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풍광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곳을 이제 선택을 했다. 네. 그런데 여전히 그 파도 소리 효과음이 안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네요. 그냥 새소리보다는 아나운서 소리로 덮어버린데 말이죠. 또 한 명이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빠 따라서 덩달아 넓어지는 외교 보폭일까요? 특히 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회의 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제1부부장이 회의 때는 참석하지 않고 산책할 때 만차 같이 때하고 했죠? 상착 네. 때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사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김여정 위원장 여동생에 대한 그 특별한 애정이 있고 신뢰감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스위스 베레에서 같이 엄마와 떨어져서 네. 둘이 살았던 때부터 있던 그런 관계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후계자가 아닌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높은 시절이었는데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요. 네. 특별한 동지애와 그런 형제와 같이 있는 그런 여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 저 장소에서요. 저희가
저도 중국어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입술을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저 방송 이후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두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순치관계다,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말 중에 뭐면은 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두 나라의 관계는 변치 않고 공고하게 유지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해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왕 뭐 형제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 좀 평소에 좀 잘하지 아쉬울 때만 오냐 뭐 그런 취지는 안 했을까요? 상당히 안 좋았죠. 시진핑 취임해서부터 취임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특사 갔을 때 만나지도 않고 그랬던 사실 서로 관계였다가 네. 비로소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좋아졌는데 이것이 뭐 개인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서로가 이익이 합치되니까 저렇게 급작스럽게 네. 밀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네. 나라 간의 관계라는 것이 저런 거죠. 알겠습니다.